삐약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앞으로 보름도 안 남은 2022년 2021년에도 아직 적응이 덜 됐는데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간다니 시간 참 빠르죠. 어떻게 영순이 여러분은 올해 목표 다 이루셨나요? 저는 올해도 다이어트 대실패!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목표를 세우듯 정부에서도 기존 제도를 검토하고 개편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제도 중엔 왠지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당장 내 실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꼭 알아둬야만 하는 것들도 있죠.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라이더 고용보험. 이젠 전 국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배달 앱. 매장에 직접 가서 사 먹기도 귀찮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도 꺼려지다 보니 요즘은 정말 커피 한 잔까지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뭐 하나 시켜 먹으려 하면 꼭 붙는 배달료. 예전엔 배달료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배달료가 2,000원, 3,000원을 넘어 5,000원까지 오른 시대가 됐죠. 그렇다고 배달료만 받나요? 여기에 최소 주문 금액까지 인간적으로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배달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배달료 무료라고 설정된 가게에서만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자 이젠 1,000만 원 이상 시키면 무료로 배달해주겠다는 이런 선 넘은 가게까지 등장했는데요. 에이,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비싸도 너무 비싼 배달료. 그런데 이런 배달료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네, 더 오른다고 합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라이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때문이죠. 원래 우리나라는 라이더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았는데요. 배민 커넥트나 쿠팡 이츠처럼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비싼 보험료를 라이더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에 미가입된 종사자가 7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가 라이더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주와 라이더가 각각 월 매출 0.7%씩을 고용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산재보험료까지 더해지면 나가는 금액이 상당하겠죠? 그럼 이걸 어디서 메꿀까요? 당연히 우리가 내는 배달료에서 나간단 말씀! 라이더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정책이 아니어도 그전부터 배달료는 이미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었던 데다가 1인 가구가 많은 요즘은 최소 주문 금액 채우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여기서 또 오른다니? 에이! 내년부턴 차라리 택시 타고 가서 포장해 오는 게 낫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나? 2위,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많은 운전자들이 그 앞에서 멈춰서지 않고 천천히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가 아직 반대편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쌩안이 건너가는 차들 때문에 놀랐던 적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시죠?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 비율이 20-30%나 된다는 통계 결과도 있는데요. 내년부턴 그러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운행 도중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과태료와 벌점 처벌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고 하는데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벌점 10점이 부여되는 데다가 보험료 할증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고 1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차를 가지고 계신 영순이 분들은 생돈 나가는 일 없도록 꼭 기억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정된 법률에 대해 보행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운전자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횡단보도 앞에선 멈춰야지. 원래 있던 법인데 좀 더 강화된 정도인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반대하는 쪽은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기다리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눈치를 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위반했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보험사 로비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꽤 상반된 의견이죠. 그래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보행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줄도록
제도로 보완된 법률인 만큼 앞으로 온 횡단보도 앞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위, 대체 공휴일 확대. 한 해가 끝나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계획 세우기? 제야의 종소리 듣기? 해 뜨는 거 보기? 아니면 목욕 재개? 에이, 그거보다 먼저 하는 거요. 바로 달력을 보며 다음 해에 쉬는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 다람쥐 쳇바퀴 같은 피곤한 일상 속에서 공휴일은 전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 내년부터는 대체 공휴일 전면 확대법에 따라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와우! 대체 공휴일 전면 확대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국경일의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에 한하 국민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국민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일로 지정된 건데 다른 주말과 겹친다면 그 의미가 무색해질 거라는 우려도 한몫했다고 하죠. 이에 2021년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번 연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야무지게 쉴 수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년 1월부터는 이 법안을 확대 적용! 3일절을 포함해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전부 다 주말과 겹칠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우후! 이로써 우리나라는 4계절 모두 대체 휴일이 있는 공휴일을 하나씩 갖게 된 셈인데요. 기왕 하는 거 크리스마스까지 싹 다 적용해주면 얼마나 좋아 싶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비록 내년에는 대체 공휴일을 쓸 날이 추석 연휴와 한글날밖에 없지만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덕분에 이틀을 더 쉴 수 있고 거기다 한 해만 더 버티면 2023년에는 주말을 포함해 총 120일을 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쉬는 건 앞으로 10년간 2023년 딱 한 해밖에 없다고 하니 꿀같은 휴일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파이팅 넘치게 살아야겠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던 5일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년부터는 유급 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니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휴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전체 목록은 여기 도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내년에는 더 푹 쉬고 더 많이 행복해져요. 2022년에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취업? 다이어트? 시험 합격?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소원이 있을 텐데요. 전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답답한 마스크 좀 벗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영순이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더 나아질 미래, 더 나아질 2022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